안녕하십니까, 아트브이 배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트브이 배철입니다. 최근 홍천기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주된 내용으로 이렇게 등장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반가웠던 것이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작품들이 전통회화, 우리의 전통회화들이 주로 나오고 있어서 저는 그 모습이 이제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일반 사람들이 저런 그림에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컨텐츠에서도 많이 소개됐었던 작품이 드라마 초반에 부각되어져서 나오더라고요. 곽희의 조춘도라는 작품을 김유정 배우가 모사를 하는, 똑같이 뺏겨서 그림을 그리는 장면들이 막 등장을 했었습니다. 드라마상에서는 곽희의 조춘도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곽이라는 이름으로 소춘도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변형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던데, 홍천기라는 이 인물은 완전 허구의 인물이긴 하지만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나 이런 것들도 역사 속에 실제로 등장한 인물을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등장하더라고요. 저는 저거는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했었던 것이,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한 시진, 반 시진 이렇게 나오던데, 한 시진이라고 하면 2시간, 반 시진이라고 하면 1시간이에요. 2시간 사이에, 1시간 사이에 그릴 수 없는 그림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좋기 며칠은 걸려야 되는 그림. 왜냐하면 이게 그림이 아무리 화운이 뛰어난 재능을 지니고 있더라도 물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물이 마르는 시간이 1시간 안에 다 마를 수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 시간 안에 그릴 수가 없어요.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거기에 채색을 한다거나 덧칠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불가능한데, 그런 부분이 이게 시간이 조금 애매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 부분을 알고 드라마를 시청하면 훨씬 더 재밌게 시청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동양 회화에서는 산소, 특히 이제 주로 산소화긴 하지만 절파, 오파라는 게 있어요. 북종화, 남종화 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드라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겠지만, 드라마상에서는 이게 섞여가지고 한 사람이 이런 스타일 저런 스타일을 다 구사하고 모든 화가들이 모든 형태의 그림을 다 잘 그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모든 작가가 모든 형태의 그림을 다 잘 그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잘 그리는 분야가 있고 자기가 잘 소화할 수 있는 영역 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수하게 예를 들어서 김홍도와 같은 사람은 모든 형태의 그림을 다 잘 그렸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인물들이 대부분입니다. 자기가 잘 그리는 부분, 산소하면 산소화, 인물하면 인물화, 자기가 잘 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전통 회화에서는 크게 2가지 형태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절파 스타일, 그리고 오파 스타일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거기에 의미하는 역사 이런 거 다 몰라도 됩니다. 북종화, 남종화라고 나누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북종화, 남종화 같은 경우에는 중국 대륙을 중심을 나눴다. 그냥 위쪽이 북종화, 남쪽이 남종화라고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인들은 지역적 성격, 환경이 그림에 녹아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지형과 비슷합니다. 북한과 남한이 있다면, 지금 현재 북한과 남한 같은 경우에 지역적 특성이, 북쪽에는 그 평야보다는 산, 그리고 험준한 이런 산세가 많다면, 남쪽에는 비교적 평야가 많고 산세가 험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형이 조금 이제 낮고 좀 그런 형태의 산들을 가지고 있죠. 접해 있는 자연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그림을 그리는 형태가 매우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북쪽 스타일의 그림은 산 같은 경우에 가까이서 보는 것보다 멀리서 보는 게 산 그 지형이라든지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더 잘 표현할 수 있겠죠. 조금 더 멀리서 거시적인 관점으로 자연을 표현한 형태의 그림이 많습니다. 그리고 표현이 굉장히 정교하고 붓터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게 이제 북쪽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남쪽 스타일은 중국의 자연 환경으로 치면 호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등장하는 풍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이 등장했다라는 것은 홍천기라는 드라마에서도 나오던데, 어떤 부분을
그림을 표현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왜 너는 표현하지 않았냐라고 묻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물이기 때문에 표현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산만 있고 물이 없는 까닭은 무엇이냐? 여백이 모두 물이니 물을 그릴 필요가 없었사옵니다. 그 남정화의 딱 특징입니다. 그 여백의 미, 여러분들이 동양화라고 했을 때 여백의 미라고 하는 것은 주로 남쪽의 지방의 특색이 담겨져 있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북쪽 스타일의 그림들은 줄기가 직업적 화가의 영역으로 많이 가고, 남쪽에 있는 화가들의 대부분은 문인화라고 하는 양반 화가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먹고 살기 좋으니까 평야도 많고 농사 짓기도 좋으니까 먹을 것도 많고 물도 있고 사유를 하면서 뭐 주변의 경관을 보면서 유유자적한 느낌이라면, 북쪽은 굉장히 험난하고 사냥을 다녀야 되고 험난하고 기술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그런 느낌, 그냥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북쪽의 그림은 굉장히 테크닉 위주의 그림이 많다면, 남쪽의 그림은 굉장히 유유자적하고 천천히 뭔가 느릿느릿한, 요즘으로 치면 힐링이라고 하는데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는 화원들이 그리는 그림과 일반 양반들이 그리는 그림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산소화라도 굉장히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고, 강희영 같은 경우의 그림은 이거는 거의 산소화라고 볼 수도 없죠. 스타일이 전혀 다른 그림이기 때문에. 서양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정물화, 인물화, 풍경화 이런 식으로 나누듯이, 우리 전통 회화에서도 당연히 인물화가 있고 산소화가 있고 정물화라고 할 수 있는 초충도라든지 영모화라든지 화조화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장르가 존재합니다. 근데 한 작가가 그 모든 그림을 다 잘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 시대에 또 유행하는 그림 스타일이라는 게 있고 존재하고, 요구되는 양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홍창기라고 하는 드라마는 배경이 나라 이름도 다르고 다 다르게 나오던데 사실 조선 초예요. 조선 초에 유행했었던 스타일의 그림은 중국의 절파 스타일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 특히 안평대군의 꿈 얘기를 그렸던 목류도원도를 그린 안경 같은 경우에는 젊었을 때 절파 산수의 스타일의 그림을 그렸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절파 스타일의 그림이 훨씬 더 많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선이라는 국가가 성리학의 국가니까 거기에 대한 철학과 이념, 생각 이런 것을 그림에 녹여내는 스타일의 사의적인, 특히 양반, 엘리트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문화니까 양반들에 의해서 생산되는 문인화가 나중에 유행을 한다 뿐이지, 초창기에는 절파산수가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 그 시대의 흐름, 화원들이 그리는 그림은 그런 형태의 그림들이었습니다. 민화 같은 경우에도 전통회화라고 하지만 민화도 조금 완전 다른 장르입니다. 지금도 사실 민화는 조금 다른 장르로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드라마를 보시면서도 이거는 어느 시대에 유행했던 그림이다, 이것은 어떤 스타일의 그림이다. 특히 이제 앞으로 드라마상에서 주인공인 홍천기가 아마 어진화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상화를 그릴 것 같은데 나중에 어진화사가 되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재능이 뛰어나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고, 그리고 얼굴을 그리는 사람, 옷을 그리는 사람이 사실 각기 다르거든요. 드라마상에서 어떻게 그려질지 궁금한 점이기도 합니다. 동양화라고 하면 굉장히 세분화된 다양한 장르들이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장르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그림을 좋아하는지, 어떤 그림들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도 여러분들에게는 큰 흥미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